바로 진행할게요. 그 실적 보고 처리자분들 교육 시작할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대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거를 실적 보고에 어떻게 끌어오시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재활용업 가지고 계시니까 2020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실적 보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적 보고는 대장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실적 보고가 제대로 되실 수 있으세요. 대장 관리에서 2020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으로 들어오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장 관련 안내 이거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량으로 가져온 건에 대해서는 신규 작성으로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계서로 작성이 되고 인수 등록하시고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 재활용 내용에 대해서 이 재활용 내용 대장 생성 누르시고요. 한 달 주기로 계속 쭉쭉쭉쭉 생성해 주시면은 인계서 인수 등록하고 처리 실적 등록하신 거에 대해서 다 값이 자동으로 불러와주실 거예요. 근데 소량으로 인계서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이 신규 작성을 누르시고요. 인수 재활용 입자에 그 가져오신 날짜를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라고 할게요. 2월 2일에 그 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폐기물 종류를 그냥 간단하게 폐합성 수지류라고 할게요. 폐합성 수지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위탁업소명은 거기 해당 업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 대부분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그 배출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시스템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업체 조회를 해서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시만요. 위탁 없으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업체 일단은 바로 신규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조수인 하고 조회를 이제 누르시고 아마 선생님들이 그 작성하시는 그 개인 사업자 분들은 아마 조회 누르면은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뜨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신규 작성을 누르시고요. 상호에 조수인 그리고 아마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니까 000 000000 하고 대표자명 우편 번호 입력하시고 저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신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업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등록한 걸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여기. 그리고 다시 대장 들어가서 위탁업소명 확인하시고요. 얼만큼 가져오셨는지 소량권이니까 대략 작은 숫자를 입력할게요. 300kg 아니다 200kg 하고 재활용 방법 대부분 재활용하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2월 1일에 가져오신다고 해도 이걸 바로 재활용해서
처리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 10일 뒤에 그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행을 복사해가지고 2월 10일 그리고 수집량 지우시고 재활용량에 200 이런 식으로 인계서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고 또 이제 재활용 내용 대장을 생성해야 그 값을 폐기물 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잔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처리하다가 이제 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재활용하다가 나오시는 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잔재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신규 작성을 하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셔가지고 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빼실 건데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에서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실적 보고 하실 때 잔재물 없음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있다고 하시면 여기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실적 보고 상에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은 아직 끌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실적 보고 하실 때 행 추가하셔가지고 입력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 이제 발생 처리 일자 여기 있다가 여기 이제 2월 1일에 그 폐기물 발생했다 라고 하고 뭐 여기서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폐합성 수치 얼마큼 발생했느냐 작성을 해주시고요. 10톤. 그리고 처리자는 아마 대부분 처리업체분들은 올바로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돋보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업체 조회하시면은 처리업체분들 그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자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처리 방법 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고증명서 상에 거기 처리 방법이 나와 있으시니까 그거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입력하고 2월 1일에 이제 폐기물 배출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행을 복사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처리한 날짜 인계서 조회하셔가지고 처리 업체가 언제 처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처리 일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생량 값을 지우시고 처리량 쪽에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은 아무리 배출자로서 인계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여기에 끌어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신규 작성을 누르시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활용 제품 공급 및 보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이것도 잔재물 폐기물 처리 내용, 재활용 제품 공급 및 보관 내용은 꼭 수기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재활용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걸 재활용 제품 공급 및 보관 내용 쪽은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제가 폐합성 수지류를 가지고 왔다고 2월 1일에 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이 대장은 꼭 10일 이내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 제품으로 2월 이제 1일에 가져오고 이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10일에 이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2월 10일에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폐기물 종류 어떤 폐기물인지 작성을 하시고요. 꼭 이 날짜는 그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짜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품이 아니라 그 폐기물 가져오셔가지고 중간 가공을 해서도 다른 데 보낸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중간 가공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일단 제품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선생님들 업체에서 어떤 제품 나가시는지 그 제품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명을 여기 돋보기 버튼 해가지고 없다고 하시면 생성해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그 펠렛이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한 10톤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은 생산량 값 쪽에 10톤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처리 및 공급 업체에 저의 당사 저의 상호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ENF다 우리 업체가. 그러면은 여기 처리 및 공급 업체에 ENF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 보낸다 라고 하면은 뭐 나간 날짜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2월 11일에도 나갔고 2월 14일에도 이게 나갔다 펠렛이 라고 하시면은 이거 아까 했던 거 행 복사하셔가지고 생산량 값 지우고 얼마큼 나가는지 총 5톤씩 나갔다고 할게요. 하시면은 이렇게 총 제가 만든 양이랑 공급량 그 총량 같아야 돼요. 그래서 5톤씩 나눠서 나갔다 라고 이제 기입을 하면은 이제 여기 상호에는 나간 업체 상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 제품 및 공급 보관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다가 이게 또 며칠간 놔뒀다가 처리를 하면서 그 감모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제품 공급 보관 내용에서 만약에 내가 제품으로 만들면서 2월 10일에 제품을 만들어졌다. 근데 그 제품이 원래는 그 폐기물을 원래 10톤을 가져왔는데 2톤 정도가 이제 수분으로 해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이제 폐기물 종류는 거기에 맞게 입력하시고요. 선생님들이 가져온 거 이제 총 생산 이제 아까 물이 그냥 예시로 2톤이라고 하면은 감모량의 2톤 발생 사유는 수분 증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작성해 주시고요. 생산량 쪽에 8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총 10톤을 가져왔지만 거기서 수분량을 뺀 값을 생산량 값에 적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산량 값을 입력하고 여기 상호에는 나의 상호 그리고 공급량 값을 입력할 때는 보내는 업체의 상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수기로 작성하고 꼭 재활용 제품 대장을 생성해 줘야지 일개 쪽에서 총량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폐기물 재활용 내용,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물 일개 쪽에서 그 모든 총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폐기물 재활용 제품 및 공급 보관 내용에서 작성하신 내용은 제품 일기에서 그 제품별로 내가 얼만큼 지금 생산해 있고 얼만큼 보낸지 그거에 대한 총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9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에서 2020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으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폐기물이 이제 그 대장이 넘어가면서 그 19년도에 내가 위탁 받았던 양에 대해서 값이 안 넘어와서 대장이 마이너스가 뜨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20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에서 대장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안 넘어왔는지 그거를 확인을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0년도 뭐 5월 13일에 그 폐기물을 뭐 100톤 정도 가져왔는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그 100톤의 양이 안 넘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인수 재활용 일자에 5월 26일
입력을 해주시고요. 폐기물 종류에 그 해당되는 폐기물, 여기 뭐 19년도에 작성된 그 폐합성 수지류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위탁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그 처리한 내용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마이너스가 뜨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한 양만큼을 또 여기 2020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안 넘어오신 분들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날짜는 저희가 이 폐기물 2020 스탁 폐기물 스탁 재활용 관리 대장을 5월 27일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인수 재활용 일자에 5월 26일로 두시고요. 폐기물 종류는 폐합성 수지류. 그리고 위탁 업소명은 전자 업체명 쪽에 전자대장 보정이라고 치시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고 이거 하나 나오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자대장 보정 하시고 내가 안 넘은 양만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저장 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20년 5월 26일에 입력을 했잖아요. 대신 그 제장을 또 다시 생성해 주셔야 돼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쭉 오는 날짜까지 쭉쭉쭉쭉쭉 생성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대장을 보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 내용,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 재활용 제품 보관 내용, 그리고 유효 보관량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대장 관리를 하시고 실적보고 관리에서 지정사업장 폐기물 실적보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증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3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럼 난 3개만 그 실적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실적보고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실적보고 신규 등록을 통해서 그 해당 허가증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해주시고 실적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재활용 실적보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1번은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점 찍어져 있는 부분들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허가증에 대한 그 내역이기 때문에 따로 그냥 허가 신고 번호 그리고 신고 관청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허가증을 갖고 있는데 그 허가증에 대한 따로 실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실적 없음이라고 여기다 간단한 사유 입력하시고 임시 저장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네, 실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1번 여기 아까 빨간색, 파란색 다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이제 처리업체분들은 시설 및 장비 명세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입력 안 하면 아마 안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행 추가하셔가지고 종류 입력을 이제 다 해주시고 세부내역, 실시 승인일자, 개시일자, 소재지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계량시설도 행 추가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보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고한 기준으로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보유시설을 이제 사용 안 하고 있고, 뭐 중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은
기타로 해가지고 사용 중지로 있는 보유시설 없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 세부내역이랑 이렇게 빨간색 필수사항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 다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6번 다 재활용 대장 불러오게 한 내역들 그대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아까 저랑 같이 입력했던 거 이거 보이시죠? 지금 3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아까 제가 수기로 입력한 거라서 보이는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 여기 불러오시면은 이대로 쭉 뜨실 거고요. 그리고 4번에 가끔 오류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마이너스 재활용 제품 판매 및 보관 쪽에 이렇게 내가 1500kg 팔았는데 보관량이 1500kg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뜨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오류인지 일단 저희랑 통화를 해보고 오류가 맞다라고 하시면은 최종 보관량 보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10,000kg 보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5번은 3번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 주황색 부분 있죠. 합산된 부분들만 합산한 그 폐기물마다 합산한 그 유탕량 처리량 값에 대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5번 내용이 맞아야지 폐기물 실적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6번도 보시고 3번, 5번, 6번이 비슷한 내용을 쭉 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재물 없으면은 없음 체크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장 불러오기 버튼이 없기 때문에 직접 행 추가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배출 보관 작성 서식 내려받기 이게 있으시거든요. 이걸로 진행을 해서 엑셀 파일 올리기로 해서 한꺼번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여기 필수 사항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꼭 입력해 주셔야지 그 값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시면은 이제 8번에도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다 내역 확인하시고 일괄 검증 한번 눌러주시고 임시 저장, 실적 제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쁘시니까 빠르게 진행해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마이크나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원하시면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아니면 재활용 재활용 실적 보고 말고도 다른 거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 대장 있으면은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옆에 말풍선 버튼 보이시죠? 거기로 궁금하신 내용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재활용 관리 대장은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되나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내가 2월 1일에 그 발생 일자가 2월 1일이다 라고 하면은 2월 10일까지 그 내역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진행하시다가 딱 그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 그 화살표 밑에 가시면은 대장 같은 거, 매뉴얼, 그리고 다양한 매뉴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 완성일이 아니라 인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이죠? 아니요? 이건 재활용 제품 입력을 하실 때 그 제품 완성일 기준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내가 2월 1일에 아니다. 폐기물 인수 받고 2월 1일에 제품을 완성됐다 라고 하시면 2월 10일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제품 완성일로부터 10일. 다른 분들은 궁금한 사항 없으실까요? 아니면은 실적 보고에서 3번 재활용 현황에서 최종 보관량의 마이너스가 뜨면 그게 혹시 안 넘어온 값에 대해서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 넘어온 값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값들이면은 아까 제가 안내해드렸다시피 2월 보관량 입력 2020년 5월 26일 기준으로 그 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2월) 된 게 아니면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ENF 건 제가 이거 따로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직통번호는 062-949-0754, 0756 이렇게 두 개 있으세요. 근데 지금 실적보고 기간이어가지고요. 통화량이 많아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비상근무를 8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 연결 안 되시면은 콜센터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ENF는 제가 이거 교육 끝나고 거기 거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저한테 그 개인